여러분, 한국엔 진짜 이상한 게 많아요. 미국에서 현재 논란이 된 한국 영상인데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 여름이 더워서 한국에서 물을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 있죠. 한 명당 하나만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거는 미국에서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뭐 AI로 조작된 수준의 뭐 말도 안 되는 영상이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여기에는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 나와서 실제로 사람들 살리는 역할을 해요. 미국에 이런 게 있었으면요. 어우, 한 명이 물 다 뽑아갔을 거예요. 물이 뭐 남아나질 못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 눈에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물고기 눈은 물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고 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물이 보여요. 지금 미국인들이 자꾸 한국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요. 사실 이거는 요즘 한국과 미국 관련 정치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행동이 원인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한국 뉴스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최근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이 얼마나 최고의 나라인지 이야기하는 미국인들의 영상을 일단 한번 봐보세요. You kind of just get used to American culture. And you start to think that dirty streets are just like a part of city lifestyle until I visited Seoul, Korea. And now I'm just like extremely confused because this city is so clean and they barely have any trash cans on the street. And I guess in the US, people are just like, oh, if there's no trash can, we're just going to throw shit all over the ground. And even if there is a trash can, they just let it overflow and it just turns into like a garbage disposal. And I feel like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n't even about money. This is about habit, cultural programming on how we treat the environment and how we treat our cities. Like, look at this city. Like, it is beautiful. It is thriving. It's green. It's lush. It has care and love and affection for it. And I feel like we just don't get the same energy in the States.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좀 과장이다, 에이, 너무 국뽕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사람 국뽕 유튜버도 아니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국을 최고로 두는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에 부는 바람을 아셔야 해요. 현재 미국은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이제 자본주의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서 미국이 완전 다른 모습이 되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사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함께 겪는 변화이기도 해요. 바로 AI 때문이죠. AI 하나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 뭐 민주주의 같은 것들은 완전히 변할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걱정 마세요. 저 무슨 이상한 공산주의 찬양하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네. 한국에는 그런 거 있죠. 뭐, 김정은 깨새끼 해봐. 네, 네, 김정은 유혹할 수 있습니다. 네, 공산주의로 변한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는 기업이 정부보다 힘이 강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 중 아주 중요한 자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곧 세계 2위, 3위에 드는 최고 부자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보던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영상은 주식을 하라고 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 영상 보고 뭐 주식 사거나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런데 저라면 살 것 같긴 한데 절대 주식을 장려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우선 영상만 봐주세요. 옛날 영화 중에 이런 영화들이 많아요. 일본의 공각기동대라든가 미국의 뭐 블레이드 러너, 뭐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것들이요. 일본은 80년대 당시 기업 파워가 정말 강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그렸던 미래가 있었어요. 기업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 세상을 기업이 장악해버리고
정부보다 강해져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룬 영화였어요. 그런 미래 작품들이 SF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현대 서양의 SF 작품에도 항상 일본어가 들어가거나 일본식 고유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사이버펑크 2077이 있죠. 그 80년대에도 사람들은 미래의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거죠. 당시 일본은 문화적인 파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고 그러면서 미래에는 일본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공상을 하면서 그 영향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었고 여전히 현대 미국 미래 SF 작품에는 미래 기업 이름으로 항상 일본식 고유 명사를 쓰기도 해요. 특히 당시에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적 공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 일본의 기업을 악덕 기업으로 그리고 항상 흑막에 있는 나쁜 기업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그 미래로 다가가면서 사람들의 예상은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일본의 기업들은 80년대에 정말 강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뒤처지거나 아니면 사라졌어요. 또 오래된 가치를 끝까지 현대에도 가지고 가겠다는 장인 정신으로 살아남은 기업들도 있었죠.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대단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좀 오래된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팍 치고 올라가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AI에는 필수적으로 메모리가 필요한데 일본이 80년대에는 메모리 기술력이 좋았다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제는 거의 완전히 그 산업 자체가 사라진 수준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정말 무서운 상황까지 와버리게 된 건데요. 바로 한국이 가장 미래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는 일본인들이 예전에 예상했던 일본의 기업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미래에는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림과 거의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물고기 눈에는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한국 사람들 눈에는 한국의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이 그냥 주식 사기 좋은 회사다. 아니면 그냥 핸드폰 잘 만들고 메모리 잘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미국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 미국인들은 지금의 한국을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견제하고 있어요. 어떤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옛날에 생각하던 그 미래의 모습이 이미 한국에는 펼쳐졌다고 생각하고 견제를 하거나 어떤 미국인들은 이제 한국에 먼저 가서 그들의 정신을 배우거나 한국어를 배우거나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말도 정말 많이 나와요. Korea is cook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cooking은 요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한국이 요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 지금 전 세계를 요리한다. 한국이 또 한국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최근 구글에 이 말을 검색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을 정도로 한국을 새로운 미래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일리언이라는 미국의 70년대 고전 영화를 보면 기업이 전 세계를 장악한 시대예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도 웨일렌 유타니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강한데 이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유타니 네, 일본식 이름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당시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작품들을 보시면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한 사이버펑크 2077은 21세기에 나온 최신 작품이에요. 여기에는 일본 기업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의 메가코르프, 그러니까 거대한 기업이 나와요. 이제 시대를 반영한 거죠. 이름이 서초 일렉트로닉스예요. 네, 서초요. 네, 여러분한테는 너무 익숙하죠? 서초구, 서초역, 서초동. 네, 한국 사람들은 이 이름을 들으면 아무런 미래적인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2077년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사이버펑크 세계에서는 서초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기업이 사이버텍 같은 첨단 전자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나이트시티 곳곳에 서초 광고가 붙어 있고 미국 본사에도 나이트시티 중심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한테는 서초는 그냥 동네 이름인데
외국 사람들이 상상한 미래에는 이게 뭔가 에일리언의 유탄이처럼 들리는 첨단 기술 기업 이름이 된 거예요. 뭐 약간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뭐 한국에서 만든 2077년 미래 게임을 하는데 뉴욕의 첨단 로봇 회사 이름이 갑자기 맨해튼 테크놀로지인 거예요. 미국 사람이 보면 아마 뭐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사실 별거 아니에요. 더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Shadowru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이버펑크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예 미래 한국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2030년에 뭐 삼성, LG 뭐 그리고 뭐 한국의 에너지 기업이 합쳐져서 Eastern Tiger Corporation이라는 초거대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을 번역하면 뭐 동방의 호랑이 회사 정도 되겠죠. 뭐 이름을 참 잘 지은 게 한국 지도를 보면 호랑이 같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사이버펑크 한국에서 만든 작품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설정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미래의 한국을 상상했는데 샘성하고 LG 같은 회사들이 계속 커지다가 결국 합체해서 하나의 괴물 같은 기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80년대 작품들을 보면 미래에는 항상 일본 기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본 경제가 미국을 무섭게 따라잡고 있었으니까 미래에는 일본 회사가 전 세계를 장악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를 상징하는 아시아 기업의 이름에 한국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또 뭐 한국 대단하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나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미국 SF 작가들의 예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미래 한국에서 가장 강할 것 같다고 찍었던 이름을 한번 봐보세요. 삼성, 뭐 LG. 그런데 실제로 AI 시대가 오고 나서 갑자기 세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이 된 한국 회사가 하나 있는데 당시 미래를 상상했던 사람들이 이 회사까지는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SK 하이닉스예요. 여러분, 하이닉스가 원래 무슨 회사였는지 아시죠? 원래 현대전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거 잠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면 미국에서는 차 회사로 혼다가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가 등장하면서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현대를 중국 회사라고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현대가 혼다랑 영어로 말하면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혼다는 혼다, 현대는 현다이 이렇게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는 혼다의 짝퉁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이미지를 깎아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 지금은 아니죠. 뭐 미국에서 유명인들도 현대를 엄청 많이 타고 다녀요. 아무튼 그 현대전자였던 게 SK인데 이 현대전자가 한때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고 SK가 이제 하이닉스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도 왜 저 회사를 사냐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14년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도 않던 이상한 메모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HBM이에요. 지금은 뭐 AI 뉴스 뭐 조금만 보시면 맨날 나오는 그 HBM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HBM이 AI 붐이 생긴 다음에 갑자기 만든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챗GPT가 나오기 거의 10년 전인 2013년에 이미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HBM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뭐 이 당시 SK는 정말 무슨 신에 들린 건가요? 뭘 보고 이런 투자를 했을까요? 진짜 이런 거 보면 가끔 한국 사람들은 좀 미친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뭐 AI를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정말 큰 시장이 될 수 있냐는 의문도 있었고 중간에는 뭐 수요가 꺾여서 회사 내부에서도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할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 전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저평가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챗GPT가 나오고 갑자기 세상이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AI를 돌려보니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계산을 빨리 해도요. 계산할 데이터를 GPU에 제때 못 넣어주면 GPU가 기다려야 해요. 엄청나게 비싼 두뇌를 만들어 놨는데 정보를 한 줄씩 천천히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뭐 한두 대씩 보내던 걸 갑자기 수십 차선 고속도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차만 빠르게 만들면 뭐예요? 엔비디아
지금 그 젠슨 황이 만드는 건 차예요. 차를 빠르게 만들어도 도로가 좁으면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도로를 만드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기업들인 거죠. 그 어떤 나라도 지금 한국의 메모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AI 시대가 열리기 10년 전부터 여기에 돈과 시간을 계속 넣고 있던 회사가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의 핵심 공급업체가 SK 하이닉스가 됐어요. 더 재미있는 건 2026년 6월에는 SK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를 넘어 한국에서 가장 가치가 큰 회사가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요. 이건 몇 년 전 한국 사람한테 이야기했으면 잘 안 믿었을 거예요. 뭐 하이닉스가 삼성을 넘어간다고요? 네, 그런데 AI 하나가 한국 기업의 서열까지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2025년 HBM 시장을 추정한 자료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약 61%, 삼성전자가 약 19%, 미국의 마이크론이 약 17% 정도였어요.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메모리를 만드는 주요 회사가 사실상 3곳 정도인데 그중 가장 큰 2곳이 한국 회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이 AI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수십 조를 쓰고 구글도 쓰고 뭐 메타도 쓰고 뭐 아마존도 쓰고 엔비디아는 뭐 그걸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AI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를 태평양 건너 조그만 나라의 기업 2곳이 엄청난 비중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한국 자체가 너무 중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사이버펑크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펑크 영화 보면 메가코프가 왜 강한 줄 아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 많은 회사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진짜 메가코프가 무서운 이유는 국가가 그 기업 없이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뭐 군대에서 쓰는 기술, 통신, 에너지, 컴퓨터, 뭐 물류 이런 걸 몇몇 기업이 잡고 있으면 정부가 그 기업한테 야,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내일부터 나가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북한이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을 공격해요. 뭐 핵을 쏘려고 한다거나 뭐 도발을 한다거나 이제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국이 뭐 공격당해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 경제에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거고 미국의 수많은 AI 기업 부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원래는 한국군만 막았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돼요? 미국의 AI 기업이 뭐 사병을 거느리면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을 지키고 뭐 그 정도의 미래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무조건 한국을 지켜내야만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한국은 더 이상 뭐 그냥 동맹국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미국에게 있어서는 한국은 꼭 지켜내야만 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는 뭐 SK와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메모리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AI 팩토리까지 묶은 거대한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은 뭐 한국에 뭐 2기가와트 규모의 엔비디아 기반 AI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뭐 계획도 내놨어요. 여러분 2기가와트라는 숫자가 뭐 아무 느낌이 없죠. 당연해요. 저도 뭐 2기가와트라고 하면 별 느낌 없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서버실 하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발전소 단위로 전력을 생각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말 기업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AI 회사라는 말도 점점 이상해요. AI가 소프트웨어 아니었나요? 네, 왜 갑자기 발전소가 나오죠? 왜 송전망이 나오죠? 왜 물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정보가 나오죠? 그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건 굉장히 물리적인 것들이에요. 반도체 공장, 전력, 냉각수, 데이터 센터, 뭐 통신망,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곳은 공장 몇 개 세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필요한 전력이 14기가와트를 넘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는 기업이 국가의 전기를 사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기업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망을 다시 그려야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업이 정부보다 강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는 무슨 샘성이 군대 만들고 SK가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건가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이 정부보다 강해진다는 건 오히려 훨씬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정부가 그 기업을 명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 기업을 잃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전기를 만들어주고 도로를 깔아주고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다른 나라 대통령까지 그 회사 공장을 자기 나라에 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회사의 투자 결정은 그냥 영역이 아니에요. 외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까 Shadowrun 설정이 갑자기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네, 한국 기업들은 각각 회사가 자기 분야에서 국가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하나씩 잡기 시작했어요. 샘성과 SK는 반도체, 현대차는 자동차에서 이제 로봇과 소프트웨어까지 가고 있고, 한화는 방산과 우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F 작가들이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의 미래에는 하나의 거대한 메가콜프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하나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무서운 SF 영화에서는 대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메가콜프가 됐는데 현실에서는 거대 기업들이 따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키워드로 합쳐져 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존재하는 거죠.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대한 메가콜프처럼 보이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생긴 거고 실제로 미국의 미래학자들은 이미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진짜 거짓말 같고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말하면서 미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영상은 날조가 단 하나도 없는 진실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이런 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물고기 눈에는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한국 사람들은 삼성도 보고 SK도 보고 현대도 보고 매일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원래 모든 나라가 이런 줄 알아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냥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업 권력이 너무 강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이버펑크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이버펑크는 기업이 강한 세상을 멋진 세상이라고 그린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미래 영화에서 보던 그 거대한 아시아 기술 기업 자리에 아무도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 회사 이름들이 가장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미국 정부가 그걸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트럼프가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한국과 대만을 계속 이야기하는지, 왜 샘성 공장 하나, SK 공장 하나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정치 문제가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미국이 지금 자기 나라 안으로 이 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최근 미국의 이상한 분위기도 이제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미국인들이 왜 계속 한국은 미래적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영상이 한국이 좋은 나라라 물을 공짜로 나눠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 공짜물 자판기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미래 그 자체로 보이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한국 사람들 눈에만 한국 거리의 질비한 간판들이 촌스럽게 보인다고요. 미국 사람들 눈에 촌스러운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인은 outdated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너무 오래되고 촌스럽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이걸 보면 그냥 미래 그 자체예요. 이미 한국은 사이버펑크가 된 것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회사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거 절대 주식 사라는 말 아닙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미국 정부가 지금 진짜로 보고 있는 건 한국의 산업이에요. 대표적인 게 조선업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국가죠. 항공모함도 제일 많고 전 세계에 군대를 보내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상하게도 배를 제대로 못 만들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배를 찍어내던 나라였는데 제조업이 약해지고 조선소가 줄어들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직접 자기 조선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느냐? 한국이에요. 예, 심지어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의 이름이
마스카 해요. 마가 아시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걸 바꿔서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름부터 트럼프 취향에 정확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웃긴 이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야기하는 조선협력 규모가 1,500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회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한화예요. 한국에서 한화하면 뭐 야구, 보험, 불꽃놀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한화를 보는 시선은 좀 달라요. 조선, 방산, 항공우주를 한꺼번에 하는 회사로 봅니다. 한화는 이미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미국 정부가 외국 조선 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크게 투자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한다면 처음 몇 척은 그 회사 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식까지 검토할 정도로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관광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해군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미국이 자기 해군을 다시 빨리 키우기 위해서 한국 조선 회사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메가콜프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기업이 정부보다 강해진다는 게 회사 회장이 대통령보다 뭐 높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부가 그 기업을 잃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AI를 키우려고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필요하고 조선업을 다시 키우려고 보니까 한화와 현대가 필요합니다.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면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나오고 방산을 보니까 또 한국 회사들이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전부 따로 봅니다.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뭐 한화는 한화, 현대는 현대, 뭐 너무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한 화면에 같이 보여요. 반도체, 배터리, 뭐 자동차, 조선, 방산, 완전 미래의 중요한 산업들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자꾸 한국 회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이 한국을 보는 방식이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한국 하면 뭐 북한, 샘성, 김치 정도였다가 K-팝이 뭐 뜨면서 뭐 문화의 뭐 나라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세 번째 이미지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산업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게 K-팝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뭐 유행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이나 조선소는 한번 들어가면 수십 년을 갑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협력업체가 생기고 그 지역 정치까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가는 순간 외국 기업이면서 동시에 미국 경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사이버펑크 같지 않아요? 한국 회사인데 미국 노동자가 일하고 미국 정부와 계약하고 미국 국방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요. 그런데 본사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이야기가 나와요. 트럼프는 한국 기업을 미국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워요. 한국이 가진 공장과 기술과 생산 능력을 미국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관세를 때리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미국 조선소에 투자해라. 미국에서 생산해라. 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한국을 압박하는 것 같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국 산업을 미국 안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아마 그래서 비호감 이미지가 잔뜩 있는 트럼프가 한국에서는 호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세상은 정말 무섭게 바뀌게 될 건데 이런 미국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킴 샬럿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해놓으시면 이런 소식이 어느 순간 유튜브에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꼭 챙기시고 더운데 시원하게 물 많이 마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미국에서 온 킴 샬럿